안녕하세요. 작업 중량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얘기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하나는 릴리 임상 책임자 채용 수식 관련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 특히 공매도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제가 뭐 블로그에서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뭐 차트, 뭐 수급, 가격, 뭐 공매도 이런 얘기 거의 잘 안 하거든요. 한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오늘은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일일이 임상 책임자 채용 소식 관련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블로그에서 미리 다뤄 가지고 조금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또 새로운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릴리 국내 임상 책임자 채용 소식이에요. 이게 CRL이라 해 가지고 임상 그 총책임자, 임상 총책임자는 아니고 임상 뭐 책임자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임상 책임자를 이렇게 뽑았는데 어떤 포지션이냐면, 그러니까 임상할 병원을 선정하고, 그리고 환자를 모집하고, 그리고 뭐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의사들을 또 관리하고, 뭐 그런 임상 시험을 좀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 CRL을 임상 책임자를 뽑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한번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펩트론의 월 1회 제형 약물, 특히 터세파타이드 월 1회 제형 임상을 위해서 이렇게 저는 뽑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겠죠. 뭐 여러 의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 국내에 릴리와 파트너십을 맺은 그 다른 약물들 아니냐. 그냥 국내의 다른 약물들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따져 보면은 일단 총 4 군데가 있잖아요. 그 릴리와 이렇게 링크가 있는 국내 회사들이. 일단 첫 번째로 ABL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올릭스가 있고, 그다음 알지노믹스가 있고, 그다음 한미약품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따져 보면은 사실 이게 근거가 좀 빈약하긴 해요. 특히 ABL 같은 경우는 그 BBB 셔틀을 들고 갔는데 이거를 어떤 물질에 붙일지도 아직 결정도 안 됐고, 뭐 이게 아직 뭐 물질이 투자되지도 않았는데 뭐 RNA 붙일지 아니면 뭐 항체에 붙일지조차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당연히 벌써 임상에 들어갈 리는 당연히 저는 만무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올릭스랑 지금 그 마크1 RNA, siRNA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호주에서 임상 1상 중이거든요, 올릭스가. 근데 이거 2 상은 이제 릴리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릴리가 직접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 호주 임상 1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CRL 받고 하면은 이것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거를 벌써부터 CRL을 뽑아가면서 준비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도 들고, 또 '이거를 굳이 한국에서 할까?' 하는 어떤 개연성도 좀 저는 약한 것 같아서, 네, 이 부분도 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이거는 또 siRNA일 텐데 이 원료를 ST팜에서 생산한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근거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알지노믹스, 이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플랫폼 기술 이전인데, 이게 얼마 전에 그 물질 드디어 발굴했다고 뭐 80억 뭐 옵션 금액 받았다 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야 물질 발굴하는 단계라서 아직 진짜 한참 남았습니다. 이게 물질 발굴하고 나서 뭐 여러 비임상 시험들이 있거든요. 뭐 뭐 인비트로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인비보도 해야 되고, 또 인비보 하고 나서는 인비보 효능 시험하고 나서는 또 뭐 GLP 테스트라 해 가지고 독성 테스트도 해야 되고, 어쨌든 거쳐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상 절대 들어갈 리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미약품에서 얼마 전에 그 딜을 했죠. 그 GLP-2 소네페글루타이드라 해 가지고 그게 장 질환에 쓰이는 그 약물을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게 제가 PPT를 봤어요. 이거 그 임상 타임라인을 보니까 지금 글로벌 이상 중이고 아직 이상 초기 단계고, 이게 또 이상이 27년 하반기에 아마 종료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상 들어가는 거는 진짜 빨라야 28년 초라서 이것도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봤을 때 국내에 다른 파트너십을 맺은 릴리와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회사들은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닐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약물들이 굳이 국내에서 임상을 해야 될 근거가 딱히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펩트론은 좀 달라요. 네. 근데 펩트론은 좀 다른 게 일단 좀 네 가지가 좀 달라요. 하나는 일단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API를, 그러니까 원료를 월 1회 비만약으로 생산한다고 선포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원료를 만든 업체가 대한민국에 있다. 하나는 SK팜테코, 그리고 그 SK팜테코로 가는 중간체 IT캠도 대한민국에 있고, 얘네들 둘이가 이미 릴리로 납품하는 것을 거의 공식화한 상태고, 또 그 릴리로 납품하는 물질이 비만약 월 1회 제형 임상용이라고 뉴스에 지금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근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또 원료로 임상약물 공급 임상약물을 공급해 줄 펩트론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 영상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회사랑 달리 어 펩트론은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약물의 공급, 임상약물의 공급을 직접 해 줘야 돼 가지고 좀 그런 측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임상약물을 공급해 줄 펩트론이 또 대한민국에 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지금 SK팜테코의 API가 지금 원료를 2 월부터 지금 생산을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대기 중인 상황인데, 아직 이 항방을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지금 딱 마침 어 이런 채용 공고도 떴고 또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고야. 어 그 API는 월 1회 비만약 임상에 쓰일 거라고 했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냐, 릴리는 빠르게 월 1회 제형의 임상에 들어가는 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엄민용 위원님이 작년에 냈던 리포트거든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 "계약 시기보다 내년 일상 개시가 필수적인 상황에 주목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월 1회 제형의 어떤 경쟁 강도가 치열해지다 보니까 릴리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일상 개시를 빨리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저는 근거들 네 가지 근거를 봤을 때 저는 펩트론의 개연성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어떤 개연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릴리가 CRL을 임상 책임자를 뽑았는데, 그 임상 책임자는 펩트론의 임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른 어떤 국내 파트너십 약물은 딱히 개연성이 없는데 펩트론은 이렇듯 네 가지 개연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뭐 다른 국내 파트너 약물 아닌 건 오케이. 그러면 혹시 릴리의 어떤 다른 약물일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릴리가 지금 국내에 임상 중인 그 비만약 약물들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엘로랄린타이드, 이거 아시죠? 그 아밀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유명하죠. 브레니파타이드. 요거 두 개를 지금 임상 중이에요, 국내에서. 근데 저는 이거를 위한 CRL이 아니라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올해 3월 달에 CRL 모집 공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두 번이 있었는데, 이거 한 번, 그리고 어제 한 번, 이렇게 총 두 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3 월에 이렇게 CRL 모집 공고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여기 엘로랄린타이드의 그 임상 너희 해라." 이렇게 한 승인일이 3 월이에요, 3 월. 3월 10 일이거든요. 그래서 엘로랄린타이드의 임상 시작 승인일이 올해 3 월이고, 그리고 브레니파타이드도 공교롭게도 올해 2 월, 여기도 2 월. 그러니까 브레니파타이드 임상 시작 승인일도 올해 2 월, 2 월. 되게 공교롭죠. 마침 엘로랄린타이드와 브레니파타이드가 딱 2 월, 3 월에 너희 임상해." 이렇게 승인을 받았고, 또 올해 3 월에 CRL 모집 공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좀 강하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아, 올해 3월 CRL 모집 공고는 엘로랄린타이드와 브레니파타이드의 임상 를 위해서 CRL을 뽑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이 CRL은 한 명당 뭐 약물 한 개 이렇게 배정되진 않아요. 그리고 또
다시 언급드리자면 이 임상 책임자의 역할은 그 병원 그리고 환자, 연구자 이렇게 임상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책임자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마침 엘로랄린타이드와 브레니파타이드의 어떤 임상 시작 승인일이 2 월, 3 월이고 또 채용 공고가 3 월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그러니까 어제죠.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그 채용 공고는 '아 이 약물들은 아니겠구나.' 하는 거를 저희는 추론할 수 있죠. 음. 그래서 저는 좀 개연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야 너희 임상 총책임자 그걸로 너무 설레발 치는 거 아니냐. 이걸로 뭐 릴리 본계약 이거는 너무 좀 과민 반응 아니냐. 너무 좀 비약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분들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합니다만 제 생각은 음 이렇습니다. 일단 이 CRL 임상 책임자 이 채용이 뭐 이럴 수 있죠. 뭐 국내 다른 약물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모르는 릴리의 어떤 약물일 수도 있죠. 근데 뭐 근거가 딱히 없잖아요. 그냥 낮은 확률이잖아, 낮은 확률. 낮은 확률이고 근데 앞서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펩트론일 가능성을 제가 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 4 가지 근거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개연성의 측면에서 저는 펩트론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그리고 또 펩트론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또 후술할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페프론과 일라이 릴리의 본계약 가능성 그러니까 그게 그 증거들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제가 매 영상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더욱더 이런 개연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펩트론과 일라이 릴리의 본계약 개연 여기 증거가 많으니까 이번 임상 책임자 채용 공고도 그래도 '펩트론일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임상 채용 공고를 '펩트론을 위한 CRL 채용일 개연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13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블로그에서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이거 되게 조회수가 높던데 어 이렇게 근거를 제가 여러 개를 들었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영상으로도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음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CRL 채용 공고도 이런 방향성과 함께 보면은 지금 전부 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혀 설레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단서들이 방향성을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고 더욱더 어떤 릴리와의 본계약에 입증하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펩트론과 일라이 릴리가 본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계속 막 설명드렸잖아요. 뭐 기술적 이유, 경제적 이유, 문화적 이유, 뭐 정황적 근거까지.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단서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뭐 딱 하나의 단서 가지고 '야 이거 릴리와의 계약 나올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제가 설레발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뭐 앞서에서는 제가 13 가지를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단서들이 종합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개별단의 단서도 확률이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개별 단서의 확률도 올라간다는 의미는 오늘 그 임상 책임자 채용 건도 딱 하나의 단서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떼서 보면은 제가 설레발을 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근거들과 종합해서 보면은 '아 이거 참 그래도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 책임자 채용 관련 건에서 말씀드렸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참 좀 조심스럽긴 한데 공매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공매도 말씀드리는 걸 좀 꺼리는 이유가 보통
말로가 안 좋은 회사들이 결국 마지막에 남 탓을 하거든요. "야 이거 공매도 때문에 우리 회사 이래 됐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리고 사실 그 회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막상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공매도가 막상 또 심하지도 않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펩트로는 공매도가 좀 너무 심하더라고요. 너무 심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10만 주가 공매도 거래량이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량 비중으로 따지면 22% 인데, 저는 되게 이게 10만 주 치는 거는 되게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되게 놀랐고, 실제로 외인 그 순매도도 10만 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금일 역대급 공매도를 쳤고, 지금 이로 인해서 지금 이틀 전 공매 잔고가 120만 주니까 오늘 것까지 합치면 130만 주를 넘으면서 거의 역대 최고치를 거의 찍을 것 같고, 그리고 대차도 지금 늘린, 오늘따라 왜 말이 꼬이냐. 대차를 늘린 이렇게 상황이더라고요 오늘. 오늘 17만 주를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차도 거의 역대급 지금 장고고, 대차는 대차랑 공매도를 제가 잠시 설명드리자면, 대차는 내가 공매를 치기 전에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누구한테 이렇게 빌리고, 공매는 실제로 그 빌린 주식을 판 거예요. 판 거. 그래서 공매를 위한 준비가 대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말 그대로 총알을 늘렸다. 실제로 총을 쏜 것도 오늘 역대급인데 총알도 늘렸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공매도가 총공세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이게 더 좀 화났던 이유가 뭐냐면, 뭐 공매 칠 수 있죠. 칠 수 있는데 제가 특히 화났던 게 뭐냐면, 오늘 이 뉴스가 떴더라고요. 아 이게 좀 진짜 좀 심하던데, 이 뉴스 뜨자마자 아침 10 시에 엄청 막 싹 밀리더라고요.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공장 건설이 뭐 리스크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제2 공장 짓는 거 그 리스크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예시를 굳이 망한 좀 안 좋은 회사들, 스라티스, 헬릭스미스의 사례를 끌어와 가지고 어 "공장 짓는 거 위험하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통 이게 뭐 제조업이든 아니면 뭐 바이오 CDMO 사업이든 보통은 회사가 캐펙스를 늘리고 공장을 늘리는 거는 보통은 호재거든요. 왜냐? 회사가 아무 생각 없이 캐펙스를 늘리고 공장을 늘리진 않거든요. 보통 강력한 수요가 있거나 어떤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이렇게 캐펙스를 늘리고 공장을 늘리는데, 당연히, 당연히 발레가 있죠. 당연히 발레가 있는데, 굳이 수많은 좋은 사례들을 두고 왜 굳이 소수의 사례로 이렇게 좀 일반화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사례로 이거 "공장 짓는 거 위험하다." 이렇게 좀 낙인을 찍어 버리는 굉장히 악의적인 좀 기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게 셀트리온 사례는 좀 좋은 사례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좋은 사례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옛날 한 2010 년, 2015년 이쯤에 그 램시마라고 자기들 그 바이오시밀러 허가받기 전에 막 공장부터 엄청 늘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공장 늘리는 바람에 실적도 이렇게 엄청 폭발하면서 알다시피 옛날에 셀트리온이 어떤 뭐랄까 전설적인 주식으로 남아 있죠. 주가가 엄청 올라 가지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적이 폭발하기 전에 미리 선투자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도 많은데 굳이 그라티스랑 헬릭스미스를 사례를 끌고 와 가지고 아침 10 시에 이렇게 그때부터 막 엄청 밀리더라고요. 마치 우연히 지수도 그때부터 밀렸는데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공매도 역대급이랑 겹치면서 '이 공매도 얘네들이 진짜 사활을 걸었구나, 얘네들도.' 지금 얘네들도 지금 그 거의 하한가 근처에 한 10만 원 이때 초반부터 막 공매 엄청 들어와 가지고 얘네들도 지금 약간 좀 되게 좀 손실 구간일 수도 있는데, 참 이런 뉴스를 보고 참 좀 그랬습니다 진짜. 그래서 '전쟁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셀트리온처럼 결국 승리할지, 저는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진짜. 어떤 공매도의 어떤 마지막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잘 마음의 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펀더멘털 외적인 뭐 수급 뭐 공매도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좀, 네, 어쨌든 좀 그래요. 제가 원래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막판에 이렇게 좀 일륜적 반등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부디 바닥이길 바라면서 좋은 밤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잠을 못 잤더니 지금 말이 지금 횡설수설하네요 진짜. 잠을 자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